국가별 특성 및 구분이 있고요. 미국 경우에는 뭐 월마트, 아마존, 코스트코, H마트가 있는데요. 다 각각의 벤더 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요. 현지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도 선행하셔서 하실 수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수출 수입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면 많고요. 쉽지 않습니다. 해서 이건 현지 유통 기준으로도 하지만 수출로도 감안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도 하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더 업체 등록력 리테일 링크라는 이제 포털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하시고 등록 신청을 하셔서 뭐 통과 시에 계약하고 납품 판매 공급이 진행이 되고요. 신청 시에 수반되는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국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 계획서부터 제품의 특성, 제품에 대한 뭐 상세 설명, 뭐 마케팅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런 프로세스 과정을 통과한 후에 진행이 된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이고요. 마찬가지로 아마존 벤더 센트럴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관련 양식 지원하신 후에 뭐 승인되시면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코스트코 역시도 코스트코 벤더 인콰이어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승인 후에 판매 공급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H마트 같은 경우는 뭐 현지에서 만약에 진출하신다면 웹사이트 통해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현지 파트너십 라인이라는 링크가 있어요. 거기 통해서 신청하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지 업체로서 H마트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뭐 월마트, 아마존은 온오프라인 뭐 하이퍼마켓 형태로 추구를 하기 때문에 뭐 국가적인 제약을 두지는 않고요. 현지의 가상 오피스 통해서 사업자 되셔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해외 외식 기업으로 진출 후에도 뭐 외식 기업은 프랜차이즈 업은 업대로 하시지만 내가 이 나라에서 빨리 매장 수를 확장하고 사업을 성장시키는 동력 요소 중에 하나로 유통 체인을 활용해서 제품화해서 이걸 유통 판매하면서 시장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뭐 마케팅의 일환이 될 수도 있겠죠. 대부분 처음이시니까 해외만 진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해외만 진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2000년대 초반부터 최초 대한민국 외식 기업들이 해외 진출한 후에 지금까지 형태이긴 한데요. 저라면 이러한 방식으로 또 병행해서 매장은 매장대로 당연히 현지 파트너도 있고 뭐 대표님들의 관련 퍼포먼스 인프라를 통해서 운영 유지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단순히 매장만 확장하겠다 하지 마시고요. 매장 확장과 동시에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걸로 해당 프랜차이즈 사업의 아이템군으로 요즘에 밀키트 많지 않습니까, 대표님들? 밀키트 되게 부정적이신가요? 어떠세요? 좋습니다. 좋으시죠? 뭐 매장에서 판매 한계가 있고요. 온라인은 또 마켓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미국 같은 경우 온라인 나라가 어마어마하고 인구도 내수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한국이 저는 결코 물류 인프라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 역시도 동남아도 그렇고요. 점점 대한민국 외식 문화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빠르다, 간편하다. 보편적으로 24년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갈수록 밀키트나 즉석 식품류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판매 매출로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고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현지도 현지지만 뭐 주마다 예를 들어서 뭐 LA에 진출을 하셨다면 매장은 매장대로 하시고요. 미국 같은 경우 인건비가 너무나 비쌉니다. 물론 여러 인프라 자체가 이미 선진국이다 보니 비쌉니다. 하지만 복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서 세컨 아이템으로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진행해 보실 만하다라고 생각하여서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베트남의 경우에는 윈마트, 코옵마트, 롯데마트, GS25, K마켓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윈마트는
예전 빈그룹의 빈마트에서 업체가 바뀌어서 윈마트로 바뀌었고요. SCP라는 윈마트 SCP라는 사이트에서 가입 및 등록 후에 승인이 되면 똑같이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업마트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벤더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관련 양식을 다 다운을 받으시고 작성을 하셔서 식품류 카테고리에 지원을 하시면 해당 오피스에서 연락이 옵니다. 미팅합시다. 그래서 벤더사 승인을 받으시고요. 협의 후에 외국 기업, 특히 해외 제품의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롯데마트는 오히려 국내 롯데 영향력이 크고요. 수출팀 통해서 대부분 핸들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년 베트남 수출 상담회를 통해서 관련 담당 MD분들이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GS25 같은 경우에는 송킹 그룹이 GS 리테일과 합작해서 만든 형태이고요. 송킴이 실증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수입 제품 구매 MD 컨택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신데 구글링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송킹 그룹도 굉장히 젊은 기업이고 유통 그룹이다 보니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K마켓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한국인이 설립한 회사고요. 한국 담당 MD 손쉽게 컨택할 수 있고 한국에 역시 자회사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에는 빅시, 로터스, 마크로, 센트럴그룹이 있고요. 아까도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빌라마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지 유통업체는 설명드리는 이유는 일종의 정보 차원이 될 수도 있고요. 대표님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외식기업으로서 현지에 진출한 이후에 두 번째 스텝으로 무조건 이런 세컨 아이템을 고려하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기에 한 거고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빅시, 센트럴 그룹이라고 센트럴 백화점이 있고요. 탑스 마켓이 있는데 센트럴 백화점이 태국 내에 60개가 있고요. 방콕에 대부분 70%가 있습니다. 좀 기형적인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TCC라는 그룹으로 매각이 되었는데 여기도 젊은 유통기업입니다. 하다 보니 공격적이고요. 태국 내 유통업 2위의 규모이고요. 온오프라인 동시에 하는 하이퍼마켓입니다. TCC 라인 역시도 온오프라인 채널로 컨택이 가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태국 국가의 특성상 한국 제품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빠른 협의를 통해서 입점 및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터스와 마크로의 경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CP그룹이라고요. 태국 재계 순위 1위인 기업이고요. CP그룹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터스, 탑스가 태국 내 유통체인 1위이고요. 규모로 매출이나 규모 모두 1위이고요. 그래서 로터스는 하이퍼마켓, 마크로는 코스코처럼 창고형 할인 매장이고요. 극강의 가성비를 추구합니다. 해서 태국 현지의 자영업자분들이, 사업자분들이 주 고객층이고 매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점은 가격이 극강의 가성비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좀 저가이긴 하지만 판매량으로 상쇄할 수 있고요. 마크로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트렌드를 반영해서 한국 제품을 직접 수입해서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국 제품군들에 대한 선호도가 남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탑스마켓 역시도 센트럴그룹 소속으로 다양한 수입 농수축산물과 식료품 판매가 강점이고요. 대부분의 태국 유통체인들의 공통된 특징이 수입 제품, 그중에 한국 제품의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탑스마켓은 좀 가격대가 있는 고급 마켓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교를 해드리자면 강남으로 비견할 수 있는 지역들에 포진이 되어 있고 그런 상위 계층의 소비 계층을 타겟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센트럴 백화점 역시 마찬가지고요. 수입산 농산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한국 식품류
뭐 소스류나 장류, 제품류를 뭐 특별 판매 행사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다 보니 굉장히 고가를 지향하고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탑스와 센트럴 컨택해 보셔도 나쁘지 않고 굳이 유통이 아니더라도요. 판매 수출로도 얼마든지 제한이 가능합니다. 해서 내용은 내용이지만 뭐 반대로 수입의 반대는 수출인 것 같고요. 양면성을 갖고 접근을 하시고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마켓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매장 수는 33개이지만 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농수축산물과 각종 수입 식품류의 종류가 가장 많습니다. 우스갯말로 빌라마켓에 안 파는 수입 제품은 태국에 없다라는 수식어가 있고요. 그 정도로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마켓이다. 매장 수는 적지만 수입 제품에 특화가 되어 있고요. 뭐 공급 단가 역시도 좋고 사업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 파트너 통해서 현지 네트워킹 하셔도 좋고요. 지금은 한국 제품이나 한국 업체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컨택이나 이를 통한 과정이나 미팅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굉장히 낮아졌다. 무엇보다 해외 진출 시에 대표님들도 마찬가지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언어나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뭐 어려움들, 고민들 많으신데요. 다 필요 없고요. 현재 가서 유심 하나 사시면 어플 많습니다. 구글 번역기 하나만 까셔도 되고요. 현지 번역기 하셔서 언어적인 거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도전하자. 다음으로 국가별 특성 및 구분이 있고요. 해외 현지 유통 인프라 구축 개발이 있고요. 뭐 앞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유사한데요. 최초의 외식기업으로서 진출을 하시면 뭐 유통업체를 찾기도 하고 현지 파트너사의 자회사 또는 뭐 벤더사 타겟으로 뭐 관련 인프라 구축하고 뭐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해서 뭐 내용은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루하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 어느 나라든지요, 대표님들 진출을 하고 싶으시면 코트라라는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계속 제가 이상한 건가요? 무역협회 코트라나 AT센터 관련 인프라를 통해서 해외에 지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를 무조건 컨택을 해보세요. 뭐 특정 업체를 요구한다, 특정 바이어를 컨택하고 싶다.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고요. 그분들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 또는 현지 기업들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공무원 단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고 관련 인프라 및 관련 정보들을 많이 구축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어느 나라를 진출하시던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제3세계 국가가 아니라면 웬만한 해외 국가에는 지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지 인프라를 통해서 각종 데이터나 각종 인프라 손쉽게 획득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